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시장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박스권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2500포인트 돌파에 실패를 했어요. 마감가는 2496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정치적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눌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밤에 있을 CPI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 증시의 키높이를 감안하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못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를 보면은 종가 기준 그리고 최근에 횡보 구간의 기준을 보면은 24년 8월 5일이죠. 우리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 맞고 나서 그 다음 반등하고 난 뒤에 첫 거래, 그리고 한번 반등하고 또 눌렸을 때의 지지 구간을 형성하는 구간, 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은근슬쩍 매물대 소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뭐 지금 구간에서 야 우리 증시가 다시 빠질까, 못 올라갈까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기보다는 이미 이때도 우리 모두 곡소리 났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우리 시장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 특히 뭐 오늘 밤 당장 CPI 있는데 요거 결과가 어떻던 불확실성 제고로 미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상치 부합 정도 나왔을 때 얘기고, 예를 들어서 CPI가 3% 이상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는 미국 시장도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PPI를 엿봤을 때 예상치를 높게 잡았다라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CPI 전망치인 2.9%가 이거 좀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합 정도 나오거나 혹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해준다면 이거 연준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담을 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채권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른 반등세는 한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증시 같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조금 부담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도하게 IRA 보조금 그리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을 받았던 것들이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경제적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외교적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뭐 북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요런 쪽으로 뭔가 시선이 외교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경제적인 부분도 처음에는 뭐 행정명령 하겠다 뭐 하겠다 막 이런 말 했지만, 오히려 취임식 때는 기분 좋게 경제적인 메시지는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 원, 뭐 그리고 중국을 때리겠다, 그리고 뭐 관세는 어떻게 저떻게 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정도로 나올까? 우리가 예상한 범주 이상으로 나올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여 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거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과도하게 우리가 우려감 가지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지금 주가단을 보고서 정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정말 싸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된다는 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증시 보면은 니케이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0.08% 우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끝났죠. 근데 이 친구들은 8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계엄에 대한 우려감을 외국인이 먼저 알고 반등하다 눌리고 그리고 계엄 터져서 또 눌리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대만 증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지금 한참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이나 뭐 이런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 있어야 될 우리나라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괴리까지 다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이 중간 지점 2600에서 2700포인트 정도는 가져야지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뭐 탄핵이 결정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정치적 이슈가 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면 글로벌 증시에 큰 악재가 없는 한 무난한 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리를 쭉쭉쭉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23포인트를 고점으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가 722포인트. 대충 오늘 시가가 고점을 맞추긴 했어요. 근데 이 고점을 형성한 게 HLB였거든요. HLB가 오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줘서 우리 시장의 바이오를 그냥 활활 타오르게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불쏘시개가 아니라 찬물을 쫙 던졌습니다. 바이오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좀 한번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HLB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코스닥도 박스권 시세 만들고 있는데 요거 저는 그냥 무난하게 우상향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먼저 눌렸다. 지금 코스닥이 0.9% 마감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눌리면 여기 61선까지 눌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이하 한 703포인트 이하는 그다지 보고 싶지 않고 빠지더라도 내일 빠져서 시작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먼저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막 이렇게까지 저는 긍정적인 시선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로 한번 보면은 뉴욕 증시도 예상 믿던 PPI에 나름대로 이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강세 시작을 했으나 장중에 계속 힘을 못 쓰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있을 CPI 발표 뭐 이런 것들,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경제팀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 방안 논의한다.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일단은 뭐 AMPC 보조금 안 건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7,500달러 요거 보조금 이런 것도 만약에 안 주면 우리가 줄게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 생각보다 트럼프가 지금 물가 압력도 있고 또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있으니까 관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보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차전지가 한번 급등을 쭉쭉 해줬고 이제 크레딧 조건은 강화는 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예상했던 범주니까요. 자, 그리고 코스피가 CPI 관련해서 오늘 관망 모드로 전환해서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고, 자 이제 트럼프 지옥의 경고가 먹혔나?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경제적인 것보다는 외교적인 거를 또 가자 지구의 총성이 멈춰버린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난다 이래버리면은 취임식 때 이런 외교적 성과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조건 트럼프 쪽으로 지금 착싹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20일 취임식 축하 인사부터 3박 4일간 긴 시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또 지금 취임식 앞두고 북한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미사일 쏘고 있거든요. 미사일 쏘면서 와 반갑다, 드디어 네가 대통령이 다시 됐구나, 우리 얘기 한번 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불꽃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나는 김정은이랑 한번 얘기 다시 해보려고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외교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치하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취임식 때 뭐 관세 얘기가 안 나오진 않겠죠. 안 나오진 않을 건데 우리 예상 범주 이상의 관세 정책을 뭐 펼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냥 뭐 트럼프는 원래 좀 세게 얘기하는데 그 세게 얘기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다 요 정도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43일 만에 계엄 이후 체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정치 테마주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빠르면은 2월에 헌재의 탄핵 심판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되면은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여야의 대표 주자의 정책 기대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JP모건 헬스컴포레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1조 원 조현병 전문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인트라셀룰러 테라피스 여기를 24조에 인수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M&A가 나왔고,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M&A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라이브에서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25년에는 뭐 비만, AI, ADC 이런 키워드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도 한번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M&A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M&A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우리가 분명히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HLB 같은 경우가 CMC 실사가 완료가 됐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시외에서 상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 얘기가 나왔어요. 지적사항은 3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HLB 관련해서 메시지를 드린 게, 경미한 보안 조치 3가지가 있는데 모두 한 달 내 보완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3월 20일 기한 내에는 FDA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 경미한 조치를 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은
뭐가 나올 게 없겠네? 라는 논리가 또 형성이 돼요. 그러면 HLB의 승인을 기대해서 묶여있던 돈들이 야 그럼 잠깐 한 달 동안 뭐 나올 거 없으면은 나는 다른 거 갔다가 다시 HLB 승인할 때쯤에 오면 되겠네? 라는 단기적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LB 쪽으로 오늘 시가를 형성하고 나서 쭉 갭상승 후에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거든요. 제가 만약에 HLB 두고 있으면 저는 시가에 일단 반 던지고 위로 조금 걸다가 시가를 침범하면 그때 다 던지겠다고. 근데 오늘 정확히 좀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HLB가 뭐 죽는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이런 시간을 주어진 만큼 당장의 수급 개선세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시장이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돈을, 이 자금을 굴리려고 하는 기회비용에 활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HLB 보는 거고, HLB 강성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인 기대감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감을 익히는 거는 HLB의 블로그에서 얘기가 나온 게 항서제약과의 비밀 조항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이 지적받은 내용이 경미하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 일단 챙겨, 무슨 내용인지 공개를 못한다 이러니까 야 일단 챙겨,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건 맞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라던가 아니면은 노보노디스크,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 등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오늘은 바이오가 좀 가기 힘든 날이었어요. 이 와중에 예를 들어서 JP 모건 헬스컨퍼런스에서 어떤 성과를 보는 바이오테크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래도 시장이 반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딱히 뭐 JP 모건 헬스컨퍼런스에서도 성과를 보는 바이오테크가 아직 나타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좀 무용지물이 됐고, HLB가 찬물을 쫙 견져버렸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의 투심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는 힘을 쓰지 못하는 날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뭐 트럼프 얘기도 아까 전에 해봤고, CPI 관련돼서도 제가 쭉쭉 얘기를 해봤고, 지지 구간에 대한 얘기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본 내용들이 있었고, 아침에 흔들기가 진행될 때 10시를 전후로 시장 변동성을 보기로 하자. 근데 실제로 10시 이후에 환율이 5원 정도 또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투심이 꺾여 있어서 통환체 발행의 효과는 그다지 없었다. 그래서 오늘도 1.2조짜리 통환체 발행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 드렸듯이 통환체 같은 경우는 환율에 영향을 주고 그 환율이 영향을 주면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통환체 발행의 힘이다라고 했는데, 환율은 반응을 해줬는데 증시가 돈의 힘에 의해서 반응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통환체는 참고용은 굉장히 좋은데, 역시 이렇게 세력이 마음 먹고 누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힘을 엄청나게 쓰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아침에 뜨는 종목 누른다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아침에 막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에코프로 BM이 막 6, 7% 올라갔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얘기 드렸지만 최근의 트렌드는요, 아침에 시가를 형성하고 막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 이놈은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최근의 트렌드는 아침에 눌림목을 만들다가 들어 올리는 게 대세다. 근데 오늘은 뭐 올리는 종목 없이 그냥 다 죽였거든요. 올라간 종목 없었습니다. 올라간 종목 없이 다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없었지만,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는 아침에 눌러놓고 이렇게 잠깐 쉬다가 그 다음에 10시 11시 되면서 단타꾼들의 매매가 끝나고 나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단타 트레이더를 살려주지 않겠다. 시장이 좋아도 너네는 안 돼. 니네가 투기로 돈을 번다? 그거는 안 돼. 무조건 투자로서만 이기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뭔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보가 그냥 종합지수의 행보가 아니라 이 단타 트레이더를 녹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가가 형성할 때 강한 종목, 야 오늘은 뭐가 올라가나 봐 바바바 붙으면 바로 물린다. 그래서 며칠 동안 물리고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동안 얘네는 질질질 세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 또 쫓아갑니다. 손절치고. 그럼 또 물려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떤 단기성 매매를 하더라도 시가에 눌려놓고 올라갈 수 있는 놈도 반도체가 됐든 뭐 이런 것들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고, 아침 일찍 매매를 끝내려고 하다가는 다소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냥 원웨이예요. 원웨이. 코스닥도 원웨이로 빠졌고, 마지막에는 개인 투자도 리스크 관리하느라 좀 나가는 모습 보였고, 아침에 프로그램이 강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 프로그램이 요즘에 한번 자리 잡으면은 보통 안 빠지고 추세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힘으로 찍혀 눌렸다. 이거는 선물 매도의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선물이 그냥 후들겨 패버린 겁니다. 그리고 10시까지는 프로그램이 기대감, 통한채 같은 거 반응이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버티다가 외국인이 이걸 안 놔줬어요. 그냥 죽어봐라 하고 눌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끌려 내려오고 우리 시장의 시세는 여간 재미가 없이 마무리가 된 거고, 오늘 하락 종목 1600개, 1700개입니다. 여간이 뭐 올라간 종목 별로 없었구나 이런 생각 들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이 패대기 치고 있고, 제가 최근 얘기 드리는 거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30만원은 무난히 간다. 근데 삼성전자는 진짜 힘들 것 같다. 요런 쪽의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오늘 CPI 발표 후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긴 한데 그게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109포인트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원달러율은 1460원, 오늘 1462원에서 1457원까지 통한채 반응 후에 5원 정도 빠졌는데 그냥 중립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먼저 체크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큰 변화 없고 채권 수익률이 4.7%입니다. 이거 5% 가면은 뭐 바이오든 2차전지든 성장주는 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장 자체, 특히 코스닥 쪽은 힘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채권 수익률이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좀 주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그리고 제가 요거 키높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약바이오고요, 2차전지고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12월 9일 이후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반등했을 때 얼마큼 올랐을까, 이런 것들 제가 카운팅 해봤어요. 일단 저점 대비해서 코스닥이 13% 정도, 오늘 종가 빠진 거 감안해서 13%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요? 제약바이오도 13%, 12.99%니까 13%죠. 종합지수랑 비슷하게 오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종합지수가 13% 올랐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20% 정도.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 주도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하기엔 좀 부끄러운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바이오테크도 엄청 강세에 보이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진짜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물론 저는 바이오를 좋게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주도주다라고 도장 찍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주도주 후보군, 이렇게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12.3%,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올라온 게 12.3%예요.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우상향을 보이면서 무난히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24년 3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에 반하면은 바이오는 그래도 빠지진 않고 버티는 모습 보였어요. 업종 지수적으로는. 이런 걸 봤을 때 낙폭과대 쪽으로는 2차전지나 반도체가 많은데 반도체가 먼저 올랐고, 최근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2차전지 수급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코스닥의 종합지수 키높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이 요 8월 5일의 저점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 앞전에 하락이 나오기 전 10월 말에 박스권 구간의 시세와 유사한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 10월 말에서 11월 요 구간의 박스권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요 박스권에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만큼은 이렇게 낙폭과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가 자꾸 꿈틀꿈틀 거리는 게, 당장 2차전지 업황이 막 엄청 개선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첫 번째 낙폭과대,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 쇼커버, 요런 걸로 2차전지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업황의 개선, 뭐 IRA가 어쩌고 저쩌고, 이 IRA 폐지 이런 우려감 것들은 11월에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거 쉽게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석유가게 사장님이랑 가스 나오는 광산 가지고 있는 주지사 요쪽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뺀다? 그거는 이미 그냥 시장의 투기 세력이 누른 거다. 이거 공매도 쇼커버 칠 때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에 더 찍어 누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업황의 본격적인 개선은 요번 25년 2분기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24년 4분기 실적 발표 정도 나와야 되는데 24년 4분기의 실적 컨센서스 전망이 전부 다 하향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4분기 실적 발표 정도는
정도는 끝나고 25년 1분기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2분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년의 2분기를 시장에서 반영할 때 그때부터 추세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 횡보했던 만큼 조금 더 횡보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또 갈 것 같은데 당장에 뭐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오더라도 2차 전지도 그냥 무난하게 30% 정도 강하게 올라온 놈들은 50%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상승 만들지 않을까. 근데 2차 전지가 상승을 만들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업종도 요 박스권 뚫어주면, 특히 알테오젠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알테오젠이 뭐 36만원 7만원 한 10%에서 20% 개선세만 보이더라도 코스닥은 무난히 780포인트에서 820포인트까지는 공략이 가능하겠다. 예전에 23년도에는 2차 전지만 강했고 24년도에는 바이오만 강했고 이 사이에서는 AI 반도체만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같이 강세를 보이고 같이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도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주도주가 나온다고 해도 요번에 올라갈 때만큼은 뭐 2차 전지가 30% 올라가면 아무리 못해도 바이오 반도체도 한 15%에서 20% 정도 종합지수만큼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지수랑 키높이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상으로 다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종합지수가 올라가 준다면 그냥 소외되는 업종 없이 이제는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자연 반등 시대 정도는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대회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거 소화해야 되는 건데, 정말 아쉬운 거는 1월달에 제가 진짜로 초강세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1월달에 잠깐 올라오고 지금 한 열흘 정도 횡보하고 있는 게,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횡보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그냥 여기서 요 정도 그냥 이렇게 쭉쭉 가주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 3거래 횡보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 그리고 시가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음봉을 맞고 있는데, 이거 니네 따라 붙으면 물린다, 따라 붙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등을 시작되니까 야 우리 시장 좋아지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막상 투자라면 전혀 재미를 못 보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더들을 외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살아남은 단기 트레이더는 지금까지 버텼다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성과를 봤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바이오테크 쪽으로는 뭐 알테오젠 잠깐 보면은 요 박스권 돌파하는 게 바이오 업종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고, HLB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갭 뜬 다음에 눌려서 찬물은 쫙 견졌는데 뭐 여기서 죽는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HLB는 그냥 여기서 박스권으로 조금 한 달 정도 시간 끌다가 당장 죽는다기보다는 이제 FDA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래도 강세 보일 건데, 그 강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가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합판을 보면은 저도 로봇주 되게 관심이 많다고 요즘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죠? 로봇주 좋은데 지금 단기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한번 훑어보면은 보통 로봇주가 연초에 그래도 가장 강한 업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찍어봐도 뭐 30% 오른 거는 그냥 다반사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찍어봐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거 24% 로보로보, 뭐 사믹 THK 뭐 이런 종목들,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저점 대비해서 탁 찍어보면은 한 27% 정도, 그러니까 대충 30%씩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장의 키높이에 비해서 지금 로봇주가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이 시장 자체 규모나 아니면 뭐 테마성인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조금 로봇주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하늘 끝을 모르고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삼성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것도 아마 그렇게 되면 제도 소멸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소한 여기, 근데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3만원 정도 여기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10% 이상씩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로봇주 관심 가져도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 로봇주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 전략을 잘 펼쳐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아침에 역시나 자율주행 쪽으로 강세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아침에 센 종목들은 눌러버린다. 그래서 단기성으로 붙으면 시세 보기 힘들다. 그리고 조선주가 이렇게 강세 보였는데, 아마 조선주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올해 내내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업사이드 열린 걸 보면 굳이 조선주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로봇주,
그리고 HLB 그룹주가 상당히 많이 눌렸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상당히 많이 눌렸고 2차전지도 어제 강세를 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쉬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기 테마 좀 올랐는데 LA 산불 테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설쳤는데 오늘은 또 이런 거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적인 것도 요즘에는 길게 안 올라요. 그리고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하루는 로봇 오르고 그 다음날 조금 빠지고, 반도체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바이오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요즘 진짜 시장 어렵기도 어려운데 일단 주도주가 없고 시장이 끌려 올라가지 못하니까 시장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어떤 종목을 사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바이오든 지금은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넘겨 다니기를 하면 안 된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있으면 지금은 이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또 이번에 랠리 나오면은 순환매 돌 거거든요. 바이오도 2차전지도 반도체도 다 돌아가면서 시대 나옵니다. 그 돌아가는 순환매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 B, C 업종 중에 B 업종을 골랐다. 근데 첫 상승이 B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A랑 C의 투자 기회를 또 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C에 투자한 상태인데 A랑 B가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마지막에 올라요. 그러면 이 A랑 B는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올라가면서 이렇게 쉬는 구간 이런 거 나오면 또 공략을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홀딩하면서 또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C가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쉬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먼저 또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키높이가 생기면 그때 또 A나 B를 공략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순환매 장을 지켜보는데, 주도주가 나타날 때까지, 주도주가 나타나는 시기는 아마도 770포인트, 지금 200일선 부근까지 가야지 또렷하게 시장에서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거 나타날 것 같거든요. 혹은 그 이외에도 시장 자체가 좋아서 지속적인 순환매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종목만 최고다, 어느 업종만 최고다, 뭐 로봇만 최고고 정치 테마주만 해야 된다, 이런 틀을 정해놓지 말고, 뭐 전기전력, 조선 이런 것만 해야 된다 틀을 정해놓지 말고, 순환매가 도는 장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이제야 시장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 조금 믿어보기로 합니다. 물론 지금 시세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상당히 아쉽긴 해요, 제 개인적인 이 기준으로는. 그래서 우리 시장이 하루빨리 그냥 쭉쭉쭉 치고 가는 날이 오기를 응원하면서 저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벤트가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보고 저는 내일 만나기로 할게요. 부디 미국 시장이 안 무너지고 좀 땡겨 올리는 모습 보이면 좋겠네요. 아마 미국 시장이 조금만 쳐줘도 우리 시장은 탄력있게 빠바방 하고 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만날게요. 안녕.